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실망한 경험이 있나요?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까? 너무 이기적이라고 느껴본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친구 사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다가 혼자 상처받곤 하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요.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은 왜 이기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출간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사실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움직이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우리가 하는 사랑, 희생, 협력 같은 이타적인 행동조차도 사실은 내 유전자를 후세에 더 잘 남기기 위한 아주 고도화된 이기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 정말 숭고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내 유전자의 절반을 물려받은 자식이 잘 생존해서 또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하게 하려는 유전자의 본능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친구를 돕거나 사회에 기부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는 좋은 평판을 얻고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물론 이 설명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유전자의 명령을 넘어서는 고귀한 이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행동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자기 생존이라는 강력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아이의 마스크를 씌워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내 옆에 소중한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 우리의 본능은 나를 먼저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희생이나 헌신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고작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상대방 역시 그 사람의 생존과 안녕이 최우선인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삶의 무게가 있고 지켜야 할 자신만의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기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다 이기적이니까 아무도 믿지 마. 이런 냉소적인 결론을 내리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대전제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예전에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고 서운했다면 이제는 그 친구도 지금 자신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 급하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나를 위해 내어주는 고마운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의 주도권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상대방의 이기심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존을 위해 마지막 순간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이상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의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또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자 진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